말을 꺼낸 건 그냥 그래서 한 달 정도 안에 진도가 끝나야 된다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한 달 정도 안에 진도가 끝나야 된다.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직장하고 있는데. 근데 A1이 더 진도 느리게 나가지 않아요? 아닐걸요? 비슷할걸요? 은영쌤이 A1은 느린데 A2는 제육쌤이 엄청 빨리 나가가지고 진도 격차가 많다고 그러시고. 그랬나? 그랬었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중간 때는 쌤도 많이 안 들어갔는데? 그지 않아? 아닌가? 합반도 많이 하고 했잖아. 내신 기간에. 아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 저 진짜 쌤 수업 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맨날 이런 지금 빠르니 얘들아 진도? 좀 괜찮아. 공기고사 이후로는 좀 천천히 나가려고 되게 천천히 하고 있는데? 엄청 천천히 하고 있는데? 빨리 나가려고 사실 전에 그때 기억나나? 공기고사 직전에 막 몰아쳐서 6, 7장 나갔을 때 아 진짜 빨리 나가려면 하루에 한 장도 나갈 수 있는데 그냥 안 돼요. 그러면 너무 여러분 힘들까봐 최대한 천천히 하려고 세세하게 얘기하면서 하고 있는데 혹시나 그래도 힘들면 얘기해주세요. 조절을 해볼 테니까 한번 그래서 이제 직접 우리가 한번 뭐 식으로 문제 주지 않아도 정적분식을 쓰고 한번 구해보자. 예제부터 천천히 한번 볼까. 한번 1번. 그래서 점 찍은 부분의 넓이 S를 구해보래. 그러면 정적분 10부터 써가지고 우리가 직접 한번 넓이를 구해보라는 거 아닐까? 3번에 1번 여기 넓이 구해달라는 거 지금 구해요? 어딘지? 그러면 우리가 일단 정적분 식으로 써보자 얘들아.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정적분 식으로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의 세제곱 dx 이렇게 쓰면 이 넓이 맞을까? 다른 친구들도 이해돼요? x가 여기가 0이지 0부터 1까지 x축과 y는 x 세제곱으로 둘러싸인 넓이 정적분식으로 저렇게 나온다는 건 이해가 되니? 그럼 계산만 하면 우리 넓이 구할 수 있겠네? 이거 계산 한번 해볼까? x 세제곱 적분 하면 어떻게 돼요? 적분인데? 4분의 1 x의 대제곱. 그치 4분의 1 x의 4제곱 이 다음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4분의 1 빼기요. 즉 둘러싸인 넓이가 4분의 1이구나 1번 정답은 간단하게 나오겠네. 증명 있나? 증명 뒤에 있구나. 오케이 한 번에 2번. 이번에는 이차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주세요. x제곱 마이너스 2x 여기 넓이 구해보면 되겠다. 그쵸? 여기 넓이 한번 식으로 써볼까 먼저? 어떻게 표현돼요? 인테그랄 0부터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dx. 훌륭한데? 이거 계산하면 값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양수 나올까 음수 나올까? 음수. 맞아요 음수 나와요. 맞아요. 당연하게도 음수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 왜? x축 아래에 있으니까. 그쵸? 함수값이 다 음수라서 xfx dx 하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fx dx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 음수가 나와야 되겠구나. 만약에 양수 나오면 계산 잘못한 거예요. 그래도 문제에서 물어본 건 근데 뭐야? 넓이잖아. 그러니까 답 쓸 때는 절대값 해서 양수를 붙여 써줘야 돼요. 이해돼요?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볼까? 아무튼 나오는지 0에서 2까지 x제곱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적분하면 3분의 x제곱. x제곱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이 다음에 대입해볼까? 2 대입하면 어떻게 되지? 3분의 8 빼기 4 마이너스 0 대입하면 그냥 0이죠. 괜찮아요? 그래서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올 거야. 그치? 그러면 얘 넓이는 얼마라고 대답해주면 될까? 3분의 4. 그치, 넓이는 3분의 4이다 대답해주시면 돼요. 정적분 값이 당연히 음수 나올 수 있어. x축 아래에 있거나 혹은 적분간이 위아래가 뒤집혀 있으면 당연히 음수 나올 수도 있지만 넓이를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된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우리 배웠던 안에서 충분히 다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인데 3번 3번이 할 얘기가 많다. 3번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지금 y는 이차함수 있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x절편이 얼마지? 1, 3인 거 당연히 알 수 있겠죠. 1, 3인 거 알 수 있고 여기에 0 있을 거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둘러싸인 넓이를 여기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넓이 구할 때 여러분 적분식 어떻게 쓸래? 0부터 1까지랑 어. 1부터 4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냥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 dx 하면 답 나올까? 답 나올까? 안 나오겠죠? 왜 안 나올까? 왜 안 나올까? 쟤는 양수고 쟤는 음수로 나와요. 맞아. 0에서 1까지 정적분값은 양수인데 0에서 1에서 3까지 정적분값은 음수라서 만약에 얘 넓이가 S1이고 얘 넓이가 S2면은 얘를 적분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 S1-S2가 나와야 돼. 나와. 실제로 얘를 계산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이 넓이를 구해달라면 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 0에서 1까지 정적분 값이랑 1에서 3까지 정적분 값은 구해서 절대값 지워서 양수로 고쳐서 더해줘야지 제대로 된 넓이가 나와요. 실제로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항상 넓이를 물어봤을 때는 얘들아 넓이 절대값인데 정적분은 음수 나올 수도 있다 했잖아. 그러면 재밌는 예시 들어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의 정적분에서 이렇게 도형 넓이 가지고 문제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서 수능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출제되고 실제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고 만약에 문제에서 S1은 S2라고 줬어. 넓이가 만약에 같대. 둘러싸인 넓이가 같대. 그러면 우리는 이때 만약에 이 함수를 fx라고 하면 어떤 식을 세울 수 있을까?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fx dx가 0이라고 세울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아이디어로 문제 되게 많이 만들거든요. 왜냐면 0에서 2까지 정적분 값이 얼마일까? 마이너스 S1 나올 거다. 0에서 2까지 정적분하면 2에서 3까지 정적분 값이 얼마일까? S2 나와요. 더하면 얼마일까? 0 되겠지. 그렇지 않나요? 이걸 설명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거 얘기해줘야겠네. 정적분에서 정적분은 구간이 있잖아 얘들아.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합인지. 그치?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합인지를 표현해 주는데 a에서 b까지 fx dx를 우리가 구한다고 할 때 얘들아 이거를 자유롭게 여러분이 쪼개고 붙이기가 돼요. 같은 함수에 대해서 쪼개고 붙이기가 된다는 게 뭔 말이냐?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숫자를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0에서 5까지 fx, dx 너희가 구할 일이 있어. 그러면 얘를 여러분이 적분구간 자유롭게 쪼개서 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0에서 2까지 적분값에서 2에서 5까지 적분값 더해도 상관없어. 이걸 뭐 3으로 쪼개도 상관없고 이어지게만 해주시면 계산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걸 합치는 것도 된다는 거예요. 같은 함수에 대해서. 왜냐면 얘가 의미하는 게 결국에 뭐냐면 라지 f 마이너스 라지 f 0이지. 그렇지 않아? 얘는 뭘까? 라지 f 3 마이너스 라지 f 0이죠. 얘는 뭐예요? 라지 f 마이너스 라지 f 3이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같다는 게 납득이 되니? 납득이 돼요. 괜찮니? 그래서 얘도 이제 이해가 되니? S1이랑 S2를 같을 때 0에서 3까지 적분하면 그냥 0 나온다는 거? 왜냐면 여기 적분값은 음수로 S1, 마이너스 S1 나오는데 여기 적분값은 양수로 S2 나올 거거든. 더했을 때 그냥 0 되지. 그래서 이런 식의 아이디어도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어쨌건 좀 돌아가긴 했는데 그러면 얘도 지금 물어본 게 넓이잖아.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싶다고 해줬지. 그러면은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0에서 인테그랄 3까지 얘 적분한다고 넓이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넓이는 정적분값의 절대값이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정적분값이 양수인데 음수인데를 따로따로 구해줘야 돼. 좀 번거롭긴 하지만 따로따로 구해줘야 돼요. 괜찮아요? 실제로 그러면 식을 한번 써볼까요? 일단 0에서 1까지 먼저 적분을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의 적분. 그러면 x제곱 적분하면 어떻게 되지? 3분의 1 x 세제곱 4x 적분하면 2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x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1 대입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잖아. 3분의 4가 나오죠, 정적분 값이. 괜찮아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뭔 말이냐면 0에서 1까지 얘로 둘러싸인 이 넓이가 3분의 4라는 걸 구한 거야, 너희가. 괜찮아요? 그 다음에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이 넓이도 구해야 되잖아. 1부터 3까지 둘러싸인 넓이. 저 넓이는 정적분으로 계산하면 당연히 음수 나와야지 정상이야. 여러분이 얘를 똑같은 함수를 1에서 3까지 적분해주면 되겠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을 1에서 3까지 적분하게 되면 뭐 적분 이미 해놨으니까 얘 똑같이 써주면 되지. 정적분은 똑같이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2x 제곱 플러스 3x가 될 건데 이렇게 계산만 해보자. 처음에는 3대입하면 되지. 3대입했을 때 어떻게 되죠? 8 더하기 9니까 0 나오지. 여기서 1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는 거지. 1대입했을 때 아까 얼마였어? 3분의 4였잖아. 1대입했을 때 3분의 4죠? 그러면 1에서 3까지 적분값이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4 나와야 정적분값이. 그치? 그러면 1에서 3까지 이 함수 정적분값이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건 어디 넓이를 알려주는 거야? 여기 넓이가 똑같이 3분의 4라는 거예요. 여기 넓이가 똑같이 3분의 4. 괜찮니? 그러면 실제로 그래서 너희가 아마 0에서 3까지 적분해보면 그냥 빵 나올걸? 그렇다고 넓이가 실제로 0인 건 아니잖아. 그치?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 문제에서 만약 넓이를 물어보면 정적분값이 양수인데 음수인데 구간을 나눠서 각각 구해줘야 돼요. 각각 구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정답은 그럼 얼마일까? 3분의 8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넓이는 총 3분의 8이다. 3분의 4 더하기 3분의 4니까. 괜찮을까요? 네, 4번 정적분값 이제 대표 유형 볼게요. 계산만 잘하면 되겠다. 뭐야, 간단하잖아. 볼게요. 1번, 4번 1번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구해봐라. (4번부터) 볼게요.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dx. 그러면 적분을 먼저 해볼까 얘들아?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니? 3분의 1
x 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요? 여기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지.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정적분 단원이 계산 실수하기 되게 쉬워. 숙제할 때도 느끼겠지만 분수 계산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계산 실수가 사실 핵심이라 그랬죠. 처음에 2 대입하면 3분의 8 마이너스 6 더하기 4 되지. 2 대입했을 때 함수값. 여기서 빼기 1 대입했을 때 함수값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2가 되겠지. 됐니?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6분의 1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이 아마 그림을 그려보면 정적분 값이 당연히 음수 나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할 거야. 왜냐면 이거 그림에서 표현해 주자면 얘가 x축이랑 1과 2에서 만나지. 이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가.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여기야 여기야. 정적분 값 당연히 음수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음수 나오면 계산 잘한 거겠죠? 마이너스 6분의 1이 정답이에요. 얘는 답을 마이너스 6분의 1을 써야 돼. 왜냐면 넓이 물어본 게 아니지. 문제에서 정적분 값 물어봤지. 그러니까 음수로 이렇게 써야지 제대로 쓴 거겠지. 1번은 마이너스 6분의 1 써주면 되겠고 2번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t-2의 t제곱 더하기 2t 플러스 4의 dt. 얘는 좀 간단하게 정리되지 않나? 이거 곱셈 공식 하면 뭐 돼요 이거? t세제곱은 그냥 t세제곱 마이너스 8이지. 이거 완전 세제곱 곱셈 공식이니까 그냥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않을까? 그럼 이거 적분을 한번 해볼게요. 같이 2에서 3까지 t세제곱 적분하면 4분의 1 t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8 적분하면 마이너스 8t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3 대입하고 2 대입해줘야 되니까 계산이 또 쉽지 않겠다. 먼저 3 대입하면 4분의 81 마이너스 24 빼기 여기에 그 다음 2 대입하게 되면 4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오겠네. 괜찮아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4분의 33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냥 계산 문제구나. 계산 실수 안 하면 다 맞겠지. 선생님 네. 면접 때는 저런 거 계산을 안 사드려요. 아니야? 면접 때 이런 거 왜 물어봐? 중학교 거밖에 안 물어보지. 근데 저 정도 계산을 그렇지.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이냐면 면접 때 물어보는 암산 문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제일 어려웠던 암산 문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풀 수 있는지. 루트 8 마이너스 루트 7에 가장 가까운 분자가 7인 유리수를 구해봐라. 루트 8 마이너스 루트 7에 가장 가까운 분자가 7인 유리수는 얼마일까? 5였다. 분자가 5인 유리수는 얼마일까? 27분의 5거든요? 암산할 수 있어요? 종이에다 풀어도 걸릴 것 같은데. 근데 방법을 알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 방법을 몰라. 약간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혹은 뭐랑 뭐 사이에 있는 분모가 5인 유리수 몇 개인지 예시. 뭐가 있을까? 찾아봐라. 이런 거.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알면 또 할만해요. 내년에 연습 많이 할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암산 연습을 많이 시키지.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고 평상시에도 뭐 해놓으면 좋긴 한데 그때 가서 해도 돼요. 한성이 좀 그런 걸 물어봐. 해룡은 암산이 어렵진 않은 편이고 한성이 조금 이상한 암산들을 물어보는데 방법을 알면은 뭐 할 수는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도 막 쉽지는 않아요. 물론 쉽지는 않아. 알아도.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루트 8 마이너스 루트 7에 가장 가까운 분자가 5인 유리수 찾아라 이러면 얘를 이제 뭐 유리화하듯이 해보면 얘가 루트 8 더하기 루트 7분의 1이랑 똑같지. 그렇지. 그러면 그러니까 너 이거 이해 안 될까 식으로 써줄게. 얘랑 가장 가까운 이런 유리수를 찾아보라는 거거든? 암산으로 해야 돼 물론 종이에 안 쓰고. 근데 이제 얘를 이제 방법만 알면 쉬워. 그러니까
분자를 5로 만들어 보는 게 일단 첫 번째야. 자, 분자를 5로 만들어 보면 이거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할 게 얘랑 가장 가까운 정수 찾으면 돼. 오르트 8 더하기 오르트 7에 가장 가까운 정수가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근데 여기까지 바꾸는 건 사실 어렵지 않은데 이 이유부터 사실 쉽진 않지? 쉽진 않은데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오르트 8이랑 오르트 7을 각각 가장 범위를 좁혀보면 돼. 그러니까 하나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 오르트 8을 쌤이 범위를 좁혀볼게. 오르트 8은 이제 제곱해보면 200 나와요. 25 곱하기 8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제곱해서 200이 되는 수라는 건 얘가 14보다는 크지. 14제곱 196이니까 14, 15 사이거든. 오르트 8이. 근데 이렇게만 좁히면은 너무 범위가 넓어서 어디가 가장 가까운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 좁혀봐야 돼. 더 좁힌다는 게 뭔 말이냐면 4분의 1 단위로 끊어서 14.5보다 작은지 14.25보다 작은지까지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이렇게 들으면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어렵지 않아. 예를 들어 쌤이 오르트 8이 얘보다 큰지 작은지 생각해 볼게. 14.25보다. 이거를 너희가 그냥 제곱한다 그러면 사실 되게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얘는 사실 뭐야? 얘는 14 더하기 4분의 1이야. 제곱한다 생각하면 196 더하기 7 더하기 뭐식이에요? 200보다 크거든? 좀만 생각해보면. 근데 얘는 제곱해서 200이 되는 수잖아.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얘 범위를 이 정도까지 좁힐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어. 암산을 해보면 14.25는 14 더하기 4분의 1의 완전 제곱이니까. 그치? 그래서 뭐 오르트 8은 예를 들어 14보다는 크고 14.25보다는 작은 유리수고 오르트 7도 똑같이 해보면 얘가 13보다는 크고 13.25보다 작게 나올 거야. 그래서 사실 둘을 더한 수는 27보다는 큰데 27.5보다는 작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x가 27이야. 정답이 27분의 5예요. 이런 걸 이제 암산으로 하는 건데 저게 이제 제일 어려운 편이고 저거보다는 쉬운 암산들을 물어봐요. 이런 것들이야. 다 중학교 내에서 되는 것들이지 사실. 그러니까 뭐 이런 정적분 값을 암산으로 해봐라 이런 건 아니지. 이런 건 아니고 뭐 루트 관련해서 이런 식의 범위 찾는 거 이런 거 좀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방법만 알면은 다 할 수 있어. 방법만 알면은 그래도 어떻게 하면 하긴 되긴 돼. 면접 때도 얘가 방법을 아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답만 들어도 얘가 이제 말하는 것만 들어도 대충 방식을 아는구나는 판단이 돼요. 듣는 입장에서.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돼. 이 정도까지 못 해도 돼요. 이거 틀려도 다 붙었어. 암산이 갑자기 걱정됐니? 뭐 벌써부터 연습은 안 해도 되고 그냥 평소에 조금 여유 되면 암산 연습도 해놓으면 좋긴 하겠지. 그렇다고 암산을 무리하게 하면서 실수를 늘릴 필요는 없어요. 암산하면서 막 학교 시험에서 틀리고 하면 진짜 안 된다. 얘들아. 왜 웃어? 남편 잘못해서 틀렸어? 날리고 야, 안 돼. 학교 시험 볼 때는 검사를 또 하고 내가 갑자기 뇌를 빼고 실수를 안 했나 고민을 해봐야지 계속. 안 돼. 저 1학년 때 넷빼고 풀어서 답이 인데 그 선제 2번하고 3번이 있었거든요. 네. 답이 숫자로 2가 나왔는데 객관식이라 2번에 체크해가지고 틀렸어. 그건 진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을까 머릿속에서 왜 그랬을까? 그거 2 더하기 3을 6이라고 적어가지고 하나 또 틀리고 2의 제곱 곱하기 3을 18이라 적어서 하나 또 틀렸어요. 같은 시험에서 세 문제가 그렇게 날아갔어. 구분구조법은 스킵할게요. 구분구조법은 사실 구조법 2에서 할 만한 내용이라 6번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사실 이 구분구조법에 써있는 내용이 여러분이 집에서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 저게 쌤이 지난 시간에 막 장황하게 얘기했던 그 얘기야. 사실 읽어보면은 쌤이 얘기했던 거 막 익사하게 엄청 여러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요?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고 샌드위치 정리기에서
fx 곱하기 dx가 의미하는 게 이 직사각형들 넓이 합이고 그래서 얘가 이제 정적분 값으로 표현된다고 이렇게 기억나요? 그게 구분구조법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설명한 거예요. 이거 이제 설명한 거니까 사실 지난 시간에도 근데 이거 설명해서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이해 안 돼도 상관없다 그랬죠. 정확하게 이해도 상관안 되는 뭐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정적분 그냥 계산만 잘 할 수 있으면 큰 지장 없다 얘들아. 너무 이해 안 돼도 너무 이기주심하거나 할 필요 없다 했죠. 넘어가고 7번 예제 한번 볼까요? 다음 정적분 값을 구해 모아라 해볼까? 그래서 정적분에서 얘기했듯이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적분과 같을 때 쪼개거나 함수 더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하는 거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7번에 1번은 그냥 계산하면 되고 2번 한번 볼까? 또 의미가 있는 우리가 처음 보는 것들 위주로 자, 물론 각각 그냥 우리 배운 대로 적분해서 더해도 되거든요. 더해도 되는데 우리 위에 박스에 2번 성질 보여요? 2번 성질 적분 구간이 같을 때 함수의 정적분 합차는 한 번에 합쳐서 해도 된다. 얘네 둘이 더할 건데 정적분 봤을 때 구간이 0에서 3까지 적분 구간 똑같네? 그렇지 않아? 그럼 얘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해도 된다는 거야? 합쳐서 적분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합쳐서 적분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적분 구간이 같을 때만 적분 구간 다르면 당연히 안 돼, 얘들아. 당연히 안 되고 그러면 7번에 3번은 물론 각각 적분해도 상관없는데 더하면 어떻게 돼? 2x 제곱 아니야? 이거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이 좀 더 쉽겠지? 0에서 3까지 2x제곱 적분하면 3분의 2x 세제곱 될 거잖아. 여기에 이제 3 대입했을 때 얼마지? 18 마이너스 0 대입하면 0이니까 답도 18이다. 간단하네. 괜찮아요. 그래서 3번도 똑같이 각각 계산하는 것보다 7번에 3번도 아마 적분 구간이 같으니까 함수를 아예 합쳐서 계산을 각각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야. 그 다음 8번 한번 볼게요.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4x 세제곱 빼기 2x 플러스 4dx 더하기 인테그랄 2에서 3까지 4x 세제곱 빼기 2x 더하기 4dx 정적분 값을 구해봐.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보면 정적분하는 함수가 어때요? 8번에서? 똑같지 않아? 근데 적분 구간 0에서 2까지 더하기 2에서 3까지야. 그러면 함수 똑같으니까 그냥 합쳐서 해도 되지 않나? 둘이 더하면 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인테그랄? 그냥 0부터 3까지 얘 적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는 거지 얘들아. 자, 아까 뭐라 그랬어? 어떤 함수에 대해서 정적분 값을 여러분이 적절히 쪼개거나 합칠 수도 있다 그랬지. A에서 C까지 fx dx 더하기 C에서 B까지 fx dx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같은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산 편의대로 이렇게 적분구가 적절히 쪼개고 싶으면 쪼개도 되고 쪼개져 있는 애를 합쳐도 된다 그랬죠. 같은 함수에 대해서 8번도 이거 계산하면 된다는 거 이해돼요? 굳이 각각 계산 안 해도 한 번에 합쳐서 어차피 같은 함수에 대해서 정적분할 거니까. 괜찮니? 그래서 이렇게 정적분을 한다면 이러면 계산량이 두 번 할 거 한 번에 하니까 물론 그래도 계산이 쉽진 않지만 훨씬 줄긴 하겠다. 4x 세제곱 적분하면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될 거죠. 그래서 여기에 3 대입하게 되면 81 마이너스 9 더하기 12니까 정답은 84가 될 것이다. 이해는 될까요? 다음 주부터는 진도를 좀 빨리 볼 수 있겠네.
오케이. 10번 오늘 딱 10번까지만 합시다. 10번까지만 딱 하고 마무리 할게요. 10번에 1, 2번. 야, 10번에 1번 너무 중요. 사실 뭐 몰라도 되지만 알게 됐을 때 정말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가는 10번에 1번. 너무 중요한데. 번에 1번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 10번에 1번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a의 x-알파, x-베타 dx가 마이너스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임을 증명하여라. 증명해보죠 뭐. 증명하면 되지 않을까? 증명하는 게 뭐 어렵다고 그냥 하면 되겠지? 괜찮아요? 그냥 증명하기보다 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물론 여러분한테 첫 번째 방법을 제시할게. 얘 어차피 어떤 함수니? 2차 함수지. 이거 싹 전개해서 적분할 수 있지. 어차피 항 3개 아니야? 2차항, 1차항, 상수항. 적분한 다음에 베타 대입한 거에서 알파 대입한 거 빼버리면 되겠지.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은 얘가 나와. 근데 말로는 쌤이 이렇게 쉽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해보면 계산량 엄청 많겠지. 베타를 대입하고 알파를 대입하는 과정에서 식항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정리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쌤이 증명할 때는 조금 다르게 제시를 해줄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평행이동을 통해서 좀 쉽게 식을 써줄 거예요. 평행이동 통해서 되게 중요한 건데 사실 이제 미적분원 다음 분기에 할 CH화도 증명을 되게 많이 할 건데 기본적으로 정적분에 관한 공식들이 좀 여러 개 존재해요. 근데 얘네들 증명할 때 기본적으로 뭐 3차 함수 비율 관계도 그렇지만 모든 함수에 대한 특징 증명할 때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세팅 값으로 놓고 증명을 하거든. 예를 들어 3차 함수에 대한 특징을 설명할 때는 변곡점이 원점으로 가장 간단한 형태의 3차 함수 기준으로 특징을 다 설명해. 2차 함수도 마찬가지. 2차 함수도 꼭지점을 원점에 두고 보통 아니면 축이 뭐 원점에 있다던가 아니면 뭐 x절편 하나가 원점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제일 간단한 세팅으로 둔 다음에 증명을 하거든. 왜 그럴까? 어차피 평행이동은 맞아. 왜냐면 어차피 모든 다항함수는 그 기본꼴을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지는 함수이기 때문이야. 너희가 2차 함수 아무리 생각해봤자 어차피 모든 2차 함수 어때요? 다 기본 형태 y는 ax제곱 형태에서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y는 ax제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그러니까 3차 함수에서 특히 그런 게 두드러지는데 3차 함수 보통 증명할 때 그냥 변곡점 원점 대칭인 3차 함수로 자꾸 다 증명하거든? 특징도 그렇고 성질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어차피 다른 3차 함수 다 기본적으로 원점 대칭인 3차 함수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야. 얘도 봐봐. 얘들아, 일단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먼저 그려줘 볼게. 쌤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이 정적분이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면, 봐봐. y는 ax-알파 x-베타 2차 함수지. 2차 함수 x절편이 얼마야? 알파랑 베타 아니야? 얘 알파에서 베타까지 정적분값 어디 말하는 거야? 여기 말하는 거야. 이 넓이가 얘라는 거 증명해 달라는 거거든? 맞아요? 그럼 얘를 쌤이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의 기본 형태인 보통 이제 정적분 공식 계산을 한쪽을 다 0으로 만들면 계산이 편하거든? 왜냐면 너희 느꼈겠지만 방금들 우리가 예제 문제 풀면서 느꼈겠지만 얘들아 정적분 둘 중에 뭐가 계산 편해? 얘가 무조건 편하지 않아? 왜? 어차피 fx에 대입할 건데 0 대입하면 무조건 빵이거든. 적분상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
근데 이럴 때는 계산 어떻게 했어? 2 대입한 거 계산하고 1 대입한 거 계산해서 뺐어야 됐지 않아? 그러니까 정적분은 기본적으로 한쪽이 0이면 계산량이 절반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쌤이 지금 이거 증명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쌤이 어떻게 바꾸는지 봐. x축으로 마이너스 알파만큼 평행이동시킬 거야. 어차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 정적분값 아니야? 저거지. 그러면 이 이차함수 x축으로 마이너스 알파만큼 평행이동시키면 x절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0이랑 베타 마이너스 알파 되지 않아? 맞아요? 그럼 얘는 이차함수 식이 어떻게 될까? x 대신에 뭐 대입하면 돼? x 더하기 알파 대입하면 되지 않아? 이게 이차함수 식 아닌가? 너희가 생각해 볼래? 이거 정적분 값이랑 이거 정적분 값이랑 어떨 것 같아? 같아요. 똑같지 않아 어차피? 평행이동은 기본적으로 합동이동이지 얘들아. 평행이동한다 해서 도형 달라지니? x축 평행이동했을 때 도형 달라져? 안 달라지지. 그러면 내가 좌변에 이 정적분 값 얘로 계산해도 돼? 똑같은 거 맞아? 맞아? 그럼 나 이거 계산할 때 인테그랄 0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까지 ax에 x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알파 dx로 계산이 되는 거 맞니? 맞아요? 괜찮아? 그럼 이제 얘 계산만 해보자. 계산만 해볼게요. 너무 좋잖아. a는 어차피 상수니까 그냥 앞으로 뺀 다음에 0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까지 여기 전개하면 결국에 얘들아 뭐야? x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 x dx 이게 끝이야. 그지 않아? 이거 전개해봤자 한 두 개야. 2차 상수항. 그럼 얘를 이제 정적분 내가 하게 됐을 때 0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까지 얘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이지. 얘 적분하면 어떻게 돼?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x 제곱 되겠지. 적분 끝내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여기 이제 x자리 뭐 대입하면 돼? 베타 마이너스 알파 대입해주면 끝 아니야? 대입을 한번 해보자. a로 묶었을 때 여기 대입하게 되면 3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대입할 거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 대입할 거지. 그럼 얘를 2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 맞나? 왜냐면 여기서 얘들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랑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어떤 관계야? 마이너스 관계 아니야? 내가 이 식에서 만약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 여기만 그냥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거 정답분 대입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어차피 0 대입하면 빵일 거잖아. 그지 않아? 그럼 결국에 얘네 둘 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묶이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결국 뭐야? 마이너스 6분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증명은 이게 끝이에요. 증명은 이게 끝이고 선생님이 이게 왜 중요하다고 했을까?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삶의 질을 달라지게 할 거라 그랬죠. 이게 정적분 단원에서 엄청 많이 쓰는 공식이야. 뭐냐면 2차 함수가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2차 함수가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2차 함수가 직선이랑 알파 베타에서 만나. 이 넓이 공식이 어떻게 되냐? 이 넓이가 항상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야. 외워두시면 아주 편해요. 아마 이거 외우고 있으면 앞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대부분 문제도 그냥 대입만 하면 바로 답 나올걸? 정적분 안 해도. 이거를 이제 다음 분기 미적분 원 CH로 하겠지만 이걸 조금 더 응용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꼭 X축일 때만 이럴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심지어 이 2차 함수랑 다른 직선이어도 상관없어. 이래도 넓이는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에요. 이때 a는 2차 함수 최고차 한계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게 많이 쓰는 공식이니까 웬만하면 외우시는 거 추천해요. 2차 함수가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공식.
6분의 최고차 한계수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베타 알파는 이차 함수와 직선과의 교점 좌표. 이 공식에 대한 증명이 10-1번 문제야. 되게 많이 써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계산량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평소에 이차 함수 관련 정적분이 나왔을 때. 괜찮니? 이번은 시간 안 돼서 못하겠는데 여기까지 하고 숙제. 다음 시간에 진도 좀 많이 나갈 거예요. 숙제 11번까지. 아 엄청 덥다.